새벽 7시 11분 광주 금호타이어 제2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77시간 동안 불길이 타올랐고요. 공장의 70%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연간 1,600만 개 타이어를 만들던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5개월 뒤인 10월 노조는 쟁이행이 찬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결과는 93.65% 찬성 3,054명이 파업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화재로 생산 라인 대부분이 멈췄는데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겁니다. 회사는 72시간 동안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합의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12월 회사는 전혀 다른 결정을 발표합니다. 폴란드 오폴레에 8,6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600만 개 생산 규모의 신공장을 짓겠다. 2028년 8월 가동 목표다. 광주가 아니었습니다. 한 평도 아니었습니다. 8,600억 원짜리 미래는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왜일까요? 77시간 타오른 불길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 더 뜨겁게 타오른 다른 불씨가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금호타이어 노조와 회사가 걸어온 10년의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파업과 협상, 그리고 그 끝에 내려진 폴란드 결정까지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금호타이어 노조는 총 160일간 파업했습니다. 2009년 파업 손실액 1,235억 원, 2012년 파업 손실액 1,622억 원, 2014년 파업 손실액 115억 원, 그리고 2015년 가장 긴 파업이 시작됩니다. 2015년 8월 17일 노조는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3년 만에 전면 파업이었고요. 쟁점은 임금 피크제 도입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제안했습니다. 일당 1,900원 인상, 정년 61세로 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일시금 300만 원 지급. 노조는 거부했습니다. 임금 피크제는 추후 논의하자. 하지만 일시금은 조건 없이 달라. 거기에 임금 8.3% 인상, 2014년 경영성과금 배분, 기피직무수당 지급까지 요구했습니다. 21일간 파업이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940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발표했고요. 연 매출의 6.6%였습니다. 하루 평균 45억 원씩 돈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9월 6일 회사는 직장 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광주, 곡성, 평택 공장 정문을 봉쇄하고 노조원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금호타이어 역대 세 번째 직장 폐쇄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2015년 상반기 금호타이어의 영업이익은 993억 원이었습니다. 한국타이어는 4,043억 원, 넥센타이어는 1,070억 원. 금호타이어는 업계 꼴찌였습니다. 업계 최저 수익을 내는 회사가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을 요구받은 겁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자본이 보는 계산식입니다. 회사의 성과와 노조의 요구 사이의 괴리가 클수록 자본은 불안해집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총 파업 손실액 4,493억 원. 이 숫자를 다시 한번 보시죠. 4,493억 원. 광주 광산구 1년 예산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파업 손실액이 그 37%입니다. 초등학교 100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 지하철 1호선 연장선 공사비가 5천억 원입니다. 거의 맞먹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금호타이어의 글로벌 순위는 9위에서 18위로 추락했습니다. 넥센타이어에게 추월당할 뻔했고요. 2016년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를 인수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온 겁니다. 박삼구 회장은 물러났고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0년간 160일 파업하고 4,493억 손실낸 회사를 누가 인수하고 싶을까요? 그리고 그 회사에 누가 기꺼이 투자하고 싶을까요? 자본에게는 기억이 있습니다. 숫자는 기록됩니다. 파업 일수, 손실액, 순위 추락. 이 모든 것이 자본의 머릿속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자본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산합니다. 이 공장에 투자하면 3년 뒤 또 파업할 확률은? 이 노조와 협상하면 5년 뒤 어떤 요구가 나올까? 이 불확실성을 감수할 만한 수익이 나올까? 자본의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공장 비용이 아니라 공장 비용 더하기 멈출 확률 곱하기 손실입니다. 2015년 파업 때 940억 원 손실, 21일간 하루 평균 45억 원씩 돈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반복된다면? 3년에 940억 원, 10년이면 3,133억, 20년이면 6,266억 원. 이게 함정입니다. 공장을 짓는데 5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20년 동안 파업 손실이 6,266억 원이면 실제 비용은 1조 1,266억 원입니다. 회사는 이 숫자를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기억은 다시 떠오릅니다. 2025년 5월 17일 화재가 났습니다. 생산이 중단됐고 1,800명이 대기 발령에 들어갔습니다. 연간 9천억 원의 매출 손실이 예상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험금 받으면 복구하면 되잖아? 이게 함정입니다. 보험금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손해보험금, 재고손해보험금, 영업손실보험금. 각각의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재산 손해는 건물과 기계를 복구하는 데만 씁니다. 재고 손해는 불탄 타이어와 원료를 보존하는 데만 씁니다. 영업 손실은 못판 매출을 보전하는 데만 씁니다. 이 돈으로 임금 인상하거나 신규 투자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원상복구 전용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복구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가동까지의 시간이 진짜 비용입니다. 2025년 11월 광주 공장이 부분 재가동됐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동안 고객들은 어디서 타이어를 샀을까요?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아니면 중국 타이어? 타이어 업계에는 5위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퀴먼트, 완성차 업체 납품 승인입니다. 한 번 승인받으면 최소 3년은 보장됩니다. 하지만 한 번 끊기면 다시 받기까지 2년이 걸립니다. 현대차, 기아차, 르노코리아가 금호 타이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화재로 공급이 끊겼습니다. 6개월 기다려줄까요? 아니면 한국 타이어로 갈아탈까요? 2025년 11월 현대차는 일부 차종의 타이어 공급선을 한국 타이어로 변경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루머일 수도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5위 승인 하나 이르면 연간 매출이 300억 원 줄어듭니다. 세계 완성차 업체 중 한 곳만 이탈해도 300억 원입니다. 이게 바로 복구의 진짜 비용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장 점유율 손실. 그리고 노조는 8월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이랬습니다. 임금 5% 인상, 상여금 200% 환원, 설비 투자 확대, 성과급 지급, 광주 공장 근무 조건 보장. 회사는 난색을 표했습니다. 광주 공장 복구, 한평과 폴란드 신공장 건설, 글로벌 관세 인상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8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1차례 본교섭, 4차례 실무교섭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9월 30일 노조는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10월 1일 긴급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습니다.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전체 조합원 3,493명 중 3,261명이 참여했습니다. 투표율 93.4%.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10명 중 9명 넘게 손을 들었습니다. 노조는 주장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인 매출 4조 5,322억 원, 영업이익 5,886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도 화재에도 불구하고 매출 4조 6,754억 원, 영업이익 4,700억 원이 예상된다. 사측은 충분한 실적 배분 여력이 있다. 여기서 계산을 해봅시다. 임금 5% 인상, 광주공점 직원 2,400명, 평균 연봉 7,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2,400명 곱하기 7,100만 원 곱하기 5%는 85억 2천만 원입니다. 상여금 200% 환원. 2024년 상여금이 100%였다면 200%로 올리는 데 드는 비용은 2,400명 곱하기 7,100만 원 곱하기 2개월은 340억 8천만 원입니다. 성과급 지급. 2024년 영업이익 5,886억 원의 5%를 성과급으로 배분한다면 294억 3천만 원입니다. 직원 1인당 약 1,226만 원입니다. 총합 85억 더하기 340억 더하기 294억은 719억 원. 회사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화재 복구에 보험금으로 충당한다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환경 재인증 비용, 품질 재인증 비용, 안전설비, 업그레이드 비용. 이런 건 보험금으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5위 승인 재확보 비용. 완성차 업체에 샘플 공급하고 테스트 거치고 다시 승인받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매출 손실은 보셨습니까? 노조는 보험금을 여유 자금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복구 전용 자금으로 받습니다. 이 간극이 협상 결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노조는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통상임금 소송입니다. 2025년 11월 노조는 통상임금 소송인단을 모집했습니다. 법정 자격수당, 식사교대수당, 기본 일당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체력 단련비, 학위 휴가비, 성형수당, 각종 선물비까지 총 13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승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합원 1인당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임금 상승 효과가 예상됩니다. 소송 기간은 1심부터 3심까지 총 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팩트 하나 더.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7,100만 원입니다. 한국타이어는 8,500만 원, 넥센타이어는 7,600만 원. 금호타이어가 가장 낮긴 하지만 그 격차는 1,000만 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회사의 상황은 어떨까요? 광주 공장 복구, 한평 신공장 건설, 폴란드 신공장 총 1조 5,200억 원의 투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불에탄 공장을 복구하는 와중에 노조는 임금 5% 인상과 통상임금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회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회사는 3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옵션 A, 광주 복구. 예상 재가동 시점 2027년 중반. 생산 능력 원래 수준 회복 목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광주 공장 51년 된 노후 시설. 2025년에만 6번 화재, 5월 대형 화재로 대부분 소실. 복구한다고 끝날까요? 51년 된 배관, 전기시설, 환기 시스템. 이걸 그대로 두고 공장만 새로 짓는다? 언제 또 불이 날지 모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2026년부터 노후 공장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전기 배선 전면 교체, 소방시설 업그레이드, 환경 오염 방지 시설 신규 설치. 이런 건 보험금으로 안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광주 공장 전면 개보수에 최소 2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보험금으로 충당하는 복구비에 더해 숨겨진 비용이 2천억 원 더 듭니다. 그리고 더 큰 변수가 있습니다. 과거 기록입니다. 회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도 기억합니다. 만약 2028년 광주 공장이 재가동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노조와의 협상은? 임금은 계속 오르고 통상임금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3년 뒤 또 파업이 일어나면 이게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경제학에서 불확실성은 비용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미래는 할인율을 높입니다. 할인율이 높으면 투자 가치는 떨어집니다. 옵션 B, 한평 신규 건설. 예상 가동 시점 2027년 말. 생산 능력 연간 530만 개. 장점은 명확합니다. 새 공장, 최신 설비, 고도 자동화,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기존 생산 인력이 하던 일을 한평에서는 자동화로 줄입니다. 그리고 새 공장이니 화재 위험도 낮습니다. 안전 기준도 최신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한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원래 생산 규모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조는 같은 금속노조 소속입니다. 한평 공장 직원들도 결국 같은 조직 산하입니다. 옵션 C, 폴란드 신규 건설. 예상 가동 시점 2028년 8월. 생산 능력 연간 600만 개. 회사는 계산했습니다. 폴란드의 장점은 무엇일까? 첫째, 유럽 시장 직접 공략. 전 세계 타이어 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OE 시장, 즉 완성차 업체에 직접 납품하는 시장이 전 세계의 17%를 차지합니다. 금호 타이어는 유럽에 공장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만들어서 배로 보내야 합니다. 운송비, 관세, 시간 모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입니다. 폴란드에 공장을 지으면 유럽 완성차 업체에 바로 납품할 수 있습니다. 운송비 절감, 관세 혜택, 빠른 납기. 그리고 EU는 2026년부터 탄소 국경 조정제도 CBAM을 본격 시행합니다. 한국에서 만들어 유럽으로 수출하면 탄소세를 내야 합니다. 폴란드에서 만들면 탄소세 없습니다. 둘째, 위험 분산.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입니다. 투자자들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습니다. 한국, 한평, 폴란드 세 곳에 나눠 담으면 한 곳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두 곳은 돌아갑니다. 2025년 5월 광주 공장 화재. 생산 중단으로 인력 대부분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연간 9천억 원 매출 손실. 만약 생산기지가 광주 하나뿐이었다면 회사는 멈췄을 겁니다. 하지만 곡성, 평택, 중국, 베트남, 미국이 있었기 때문에 버텼습니다. 이제 한평과 폴란드가 추가되면 어느 한 곳에서 화재가 나도 어느 한 곳에서 파업이 일어나도 나머지 곳이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위험 분산의 가치입니다. 셋째, 예측 가능성. 폴란드 정부는 물류, 인력, 인프라에서 경쟁력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내 공급 안정성, 다양한 인센티브까지 고려했을 때 기업들은 폴란드를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새로 시작하는 공장이라는 점입니다. 과거 기록이 없습니다. 백지 상태입니다. 회사는 최종 계산을 합니다. 옵션 A, 보험금 복구 더하기 추가 2천억 원 더하기 불확실성 프리미엄 더하기 재화재 리스크 더하기 노후시설 유지 비용은 장기적으로 부담. 옵션 B, 국내 신공장 더하기 생산량 일부만 커버 더하기 광주 노조 변수 지속은 불완전한 해결책. 옵션 C, 해외 신공장 더하기 유럽 시장 직접 공략 더하기 탄소세 회피 더하기 위험 분산 더하기. 예측 가능성은 장기 전략. 2025년 12월 회사는 발표했습니다. 폴란드 오폴레에 신공장을 짓겠다. 2028년 8월 가동 목표다. 한평과 폴란드 두 곳 모두 새로 짓지만 미래 가치는 폴란드가 더 큽니다. 보셨습니까? 자본은 고향이 없습니다. 자본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곳으로 갑니다. 광주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는 광주 공장 일부를 부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일하던 인력 대부분은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들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2028년 8월입니다. 한평 신공장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고도 자동화 시설입니다. 같은 달 폴란드 오폴레 공장도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연간 600만 개 생산. 광주 공장은 일부만 부분 가동 중입니다. 원래 일하던 인력 중 극히 일부만 남았습니다. 광주 공장에서 일하던 나머지 인력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선택지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평으로 출퇴근합니다. 광주에서 한평까지 왕복 2시간,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7시 출근, 저녁 7시 퇴근해서 9시 귀가,
하루 16시간 중 4시간이 출퇴근입니다. 35살 직장인 A씨를 가정해 봅시다. 연봉 7천만 원. 광주에 35평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원, 아이 둘, 초등학교 3학년과 유치원 6살. 매일 왕복 2시간 출퇴근, 한 달이면 40시간. 1년이면 480시간. 20일치 근무 시간입니다. 체력은 버틸 수 있을까요? 아이들과 저녁 시간은, 주말 가족 시간은 A씨는 계산합니다. 출퇴근 2시간이면 저녁 9시 귀가. 아이들은 이미 잠들었습니다. 주말에만 아빠 얼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겨울. 한편은 광주보다 추운 곳입니다. 새벽 5시 출발, 영하 10도, 도로 결빙, 사고 위험. A씨는 매일 아침 불안합니다. 두 번째, 한평으로 이사갑니다. 광주에 집이 있습니다. 아이들 학교도 광주에 있습니다. 배우자 직장도 광주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평으로 이사가려면 한평에 새 집을 구해야 합니다. 전셋값은 올랐습니다.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몰려오니까요. 2억 5천만 원이었던 전세가 3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보증금이 5천만 원 부족합니다.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금리 4%로 5천만 원 빌리면 한 달 이자가 16만 원입니다. 아이들 학교는 전학시켜야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큰애는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유치원 6살 둘째는 새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큰애는 울면서 묻습니다. 아빠, 왜 이사 가야 돼? A씨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배우자 직장은 사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광주에서 월 250만 원 벌고 있었다면 한평에서 같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평은 인구 3만 명 소도시입니다. 일자리 선택지가 적습니다. 배우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소득이 월 250만 원 줄어들고 전세이자가 월 16만 원 늘어납니다. 한 달에 266만 원, 1년이면 3,192만 원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희망퇴직합니다. 회사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제시했습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금을 더 줍니다. 하지만 45살입니다. 다시 취업할 수 있을까요? 금호타이어에서 20년 일했습니다. 타이어 만드는 기술만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받아줄까요? 45살, 제조업 경력 20년, 연봉 7천만 원 받던 사람이 다시 취업하면 잘 돼야 연봉 4천만 원, 3천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퇴직금, 근속 20년, 평균 임금 7천만 원이면 퇴직금은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희망퇴직 가산금 30% 추가하면 1억 5,600만 원. 1억 5,600만 원으로 2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1년에 780만 원씩 쓰면 20년입니다. 한 달 65만 원. 가능할까요? 아이 둘,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대학 등록금이 곧 시작됩니다. 1억 5,600만 원으로 버틸 수 있을까요? B씨는 밤새 계산합니다. 하지만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번째, 기다립니다. 광주 공장 일부에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리가 얼마나 될까요? 아니면 대기 발령 상태로 계속 기다려야 할까요? 대기 발령 수당은 평균 임금의 70%입니다. 월 410만 원 받던 사람이 287만 원 받습니다. 123만 원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복구는 언제 될까요? C씨는 52살입니다. 정년까지 8년 남았습니다. 8년만 버티면 퇴직금 받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 발령 상태로 8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월 123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8년은 1억 1,808만 원. 8년 동안 1억 1,808만 원을 잃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협력업체는 872곳입니다. 이 중 방주 소재 기업은 222곳. 생산부품 공급업체의 D사를 봅시다. 직원 12명, 연매출 15억 원. 금호타이어에 생산부품을 납품합니다. 광주공장 매출 비중이 80%입니다. 광주공장 생산량이 급감하면 D사 매출은 12억 원 줄어듭니다. 연매출 1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직원 12명을 2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10명이 해고됩니다. 10명 곱하기 평균 연봉 4천만 원은 4억. D사 사장은 밤새 고민합니다. 누구를 자르고 누구를 남길까? 222개 광주 협력업체가 같은 상황입니다. 평균 직원 10명씩이라고 가정하면 2,220명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해고 위기입니다. 금호타이어 직원 2,000명 더하기 협력업체 직원 1,900명은 3,900명. 3,900명이 광주를 떠나건 소득이 줄어들거나 일자리를 잃습니다. 3,900명 곱하기 4인 가족은 15,600명. 15,600명의 생활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쓰던 돈이 사라집니다. 월 평균 소득 400만 원 곱하기 3,900명은 156억 원. 한 달에 156억 원이 광주 지역 경제에서 사라집니다. 1년이면 1,872억 원입니다.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슈퍼마켓, 식당, 학원, 병원, 미용실. 이 모든 곳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광주 광산구 중흥동 슈퍼마켓 주인 E씨. 월 매출 2천만 원. 이 중 30%가 금호타이어 직원 가족들입니다. 600만 원이 사라집니다. E씨는 계산합니다. 인건비 200만 원, 월세 150만 원, 원가 1,000만 원.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씨는 50년 동안 이 슈퍼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문 닫아야 할까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흔들립니다. 광주 광산구 아파트 전세가는 2025년 5월 화재 이후 평균 10% 하락했습니다. 3억 원짜리 아파트가 2억 7천만 원이 됐습니다. 3천만 원 곱하기 광산구 아파트 10만 가구는 3조 원. 광산구 주민들의 자산이 3조 원 증발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부터 13일까지 랭이행이 찬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투표 결과 압도적 다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쟁의권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사라졌습니다. 미래는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립니다. 10년간 160일 파업하고 화재 후에도 임금 인상 요구하고 통상임금 소송 준비한 노조. 그리고 광주 대신 폴란드를 선택한 회사. 누가 옳습니까? 아니, 더 정확한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이 만약 투자자라면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고 수익성 높은 곳을 찾으시겠습니까? 투자자들은 이미 선택했습니다. 숫자로 말했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에 더 큰 판을 걸었습니다.